지질구조 그 두 번째 시간 이 부정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부정합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많이 어려워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준 거 말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 좀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을 완전히 크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정합은 조금 얇은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이 부정합은 말 그대로 정합의 반대다. 정합되지 않았다. 자, 정합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로는 unconformity라고 얘기해서 제대로 합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층이 쌓이면 어떻게 쌓이게 될까요? 당연히 지층이 쌓이면 이렇게 쌓이게 될 거야. 그지? 어떻게 쌓여? 지층면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지층이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오래된 지층이야? 딱 봐도.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이게 제일 오래된 지층이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된 지층들이 되겠죠. 그럼 이게 1번과 2번, 3번 이렇게 지층이 쌓인 순서는 제대로 쌓인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정합적이다. 올바르게 합쳐졌다. 그래서 정합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자, 이렇게 쌓였단 말이야. 그럼 1번이 쌓였어. 그럼 당연히 몇 번이 와야 돼. 그 다음에 2번이란 지층이 순차적으로 쌓였겠지, 그지? 자,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몇 번이 와야 돼. 3번이라는 지층이 쌓여야 돼.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3번이 안 쌓이고 한참 후에 갑자기 5번이라는 녀석이 쌓였어. 5번이라는 녀석이 쌓였어. 그러면 이 5번이라는 녀석이 쌓였다는 얘기는 제대로 쌓인 거야? 제대로 안 쌓인 거야? 제대로 안 쌓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2번과 5번의 여기에 사이에 제대로 시간적으로 그대로 쌓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를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럼 이걸 이제 면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이거는 옆에서 보는 거지만 이거를 3D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냐, 그지?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면 있죠, 요 면. 3D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 면을 뭐라고도 불러준다? 부정합 면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대로 쌓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죠. 왜 이렇게 제대로 쌓이지 않을까? 자, 한번 선생님하고 그림을 또 다시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는 여러분들 당연히 태적물이 쌓이는 곳은 물속이 더 잘 쌓일까? 육지가 더 잘 쌓일까? 물속이 훨씬 더 잘 쌓이겠지. 그죠? 여기 물속을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물속이야. 이 물속에 바로 뭐가 쌓였어? 이게 태적물들이 쌓였다 이거야. 이게 태적물들이 쫙 쌓였어. 이렇게 쫙 쌓였어. 과거에 쫙 쌓였단 말이야. 무슨 관계로 쌓였겠어? 이 정합의 관계로 쌓였다. 선생님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1번, 2번, 3번 제대로 쌓였죠? 정합의 관계인데. 자, 그런데 이 지층이 물 위로 올라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상황이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게 지금 선생님이 물 속에서 쌓였다 그랬어. 이걸 퇴적이라고 그랬죠, 그지? 근데 얘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떡한다? 물 위로 올라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는 이거를 융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융기가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힘이 오게 되면 얘가 습곡 같은 걸 받겠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습곡. 그죠? 뭐 습곡이 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지층 자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 그냥 융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눌렀던 어떤 힘이 제거되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거든. 자,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래? 자, 조륙 운동이라고 그래. 육지가 그냥 올라오는 운동, 이걸 조륙 운동이라고 그래. 선생님, 습곡만 있나요? 아니, 단층 이렇게 상반이 올라가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힘을 받아서 하는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조산운동이라고 그래. 조산. 그러니까 조산운동 안에 이게 습곡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윤기는 이렇게 조산 또는 조륙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길 수 있어. 자, 생겼다 치자. 그럼 선생님은 첫 번째 예, 습곡의 예로 들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물이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조산운동 받아 힘을 받아서 얘가 습곡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습곡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정해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다. 물 속에서는 무엇이 우세하다고 그랬어 아까? 그래. 모래가 자꾸 떨어져서 퇴적이 되려고 하는데 물 바깥에서는 뭐가 우세할까요? 그래요. 바로 풍화와 침식이 더 우세하죠. 여기엔 바람도 지나가고 파도도 때리고 그다음에 생물들도 살아서 여기를 계속 풍화 침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퇴적된 다음 물 바깥으로 나와서 2번과 3번 이 부위가 어떻게 되겠어? 풍화 침식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를 바닷가로 이렇게 하고 풍화 침식을 받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게 지금 이 태블릿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되려면 참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린 순서대로 지어지는 거 아닌가? 에이, 이럴 줄 알았어. 에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한계네. 에이, 참. 아, 여기만 지워져야 되는데. 에이, 여러분들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죠. 다시 한번. 그래, 그냥 그렇다 치고 갑시다. 여기가 날아가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자, 날아가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오돌, 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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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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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렇죠? 여기다 번호를 넣어볼게. 1번, 2번, 3번. 여기도 또 2번, 3번 지층이 되겠죠. 그 위에가 날아간 거야. 이게 다 날아간 거야. 풍화침식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는 줄 알아? 여기서 뭐가 남는 줄 알아? 이런 바위 덩어리, 자갈 덩어리, 암석 덩어리가 이렇게 남겠죠. 선생님 왜 남아요? 단단한 거는 풍화침식으로 완전히 깎여나가진 않을 거 아니니? 여기가 풍화침식 때문에 여기가 뭐 레이저로 누가 막 자르냐? 그건 아니잖아. 풍화침식 당하다가 단단한 돌이나 암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 이 남은 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남은 돌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감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저여감이라고 불러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기저여감은 몇 번 지층에서 나온 돌이야? 그렇지. 이 밑에 있는 1번 돌, 2번 돌, 3번 돌 이렇게 1번 돌, 2번 돌, 3번 돌 이런 거잖아요. 그치? 기저여감. 자, 이렇게 깎였는데 다시 뭐를 한다? 다시 뭐를 해?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가볼게. 또 이게 다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 물속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가라앉았어 또. 허허.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의 지층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그죠? 2번, 3번 지층이죠? 이 상태에서 가라앉았어. 가라앉으면 물속에서 뭐가 더 유리하다고 그랬어? 퇴적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퇴적이 되는 거야. 자, 퇴적이 되는 거야. 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 봐봐. 원래 상태였다면 1번, 2번, 3번이 쌓인 다음에 정압의 상태였다면 당연히 몇 번이 쌓여야 되겠어요? 4번이란 지층이 쌓였어야 되겠죠. 자, 근데 1번, 2번, 3번이 쌓이고 어마어마한 힘이 와서 육지로 노출됐어. 풍화침식을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 다시 가라앉았어. 그러려면 시간이 짧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겠지. 바로
여기는 4번이 아니라 7번이나 8번 이렇게 7번, 8번 즉 4번, 5번, 6번은 이미 쌓였을 어떤 기회를 놓쳐버렸어. 왜? 물 바깥에 나와서 오랜 동안 펀치미식을 받았고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었죠. 바로 우리는 이 면을 부정한 면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부정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시간의 결층이다. 시간을 잃어버린 그런 층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용어로 또 바꿔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이 녀석이 다시 어떻게 된다? 우리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눈에 보이려면 다시 뭐 해야 돼? 물 바깥으로 나와야겠죠. 물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네요. 자, 물 바깥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이거 부정한 면이네?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어떻게 부정합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물속에서 퇴적이 돼야 되지,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융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풍화 침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물속에 가라앉는 침강이 돼야지, 그죠? 그 다음 다시 뭘 받아? 퇴적을 받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눈에 보이려면 다시 융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그림을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 여러분들 이 과정 외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선생님이 원래 오프라인,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육두 문자도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정제된 말로 해야 되잖아. 그치?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법칙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뭐가 법칙이 나타나냐? 부정합이 한 개 보였다. 한 개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부정합이 한 개 있다는 얘기는 뭐지? 융기는 몇 번 있다는 얘기지? 2번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여기 2번 있죠. 이렇게 융기 2번. 하지만 침강은 몇 번이야? 침강은 1번입니다. 자,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정리하면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볼게요. 부정합이 n개면 여러분들 융기는 n 플러스 1입니다. 여기에 최소란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침강은 n번이야.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좋아요. 선생님 왜 최소란 말이 왜 들어갈까요? n 플러스 2까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 있지. 이 확인한 게 여기 있었어. 이 부정합이 하나 있었어. 분명히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위에는 더 많은 지층이 쌓였을 건데 그게 언제 풍화침식됐는지 모르지. 있었을지 없을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보면 일단 확실한 증거로는 한 번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따라서 여기에 최소란 말이 붙는 거야, 얘들아. 마찬가지로 침강도 마찬가지겠죠? 붙는 거야. 어때? 굉장히 중요하죠? 어때? 지금 좋습니까? 선생님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쓴 거 캡처 한번 이렇게 하셔서 중간중간에 캡처하는 과정을 보셔도 좋고요. 온라인이 이게 좋은 것 같아. 중간중간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캡처를 떠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기저여감, 이거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부정합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보세요. 부정합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자, 바닷속에서 아까의 과정 속에 막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이게 부정한 면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가 막 이렇게 선생님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부정합이 있어. 이거 찾아내는 건 너무 쉽지 않겠어요? 딱 찾아내는 거 금방 찾아내겠죠. 어디가 부정한 면이야? 누가 봐도 어디가 부정한 면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부정합인지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게 부정합이라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A 지층군과 이 B의 지층군은 서로 굉장한 시간적 차이가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 우린 이런 부정합을 뭐라고 하냐? 밑에가 막 경사졌고 위에는 평행하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사진 부정합, 밑에가 경사졌다 해서 이걸 경사부정합이라 이걸 불러줘요. 이게 가장 뭐다? 쉽습니다. 찾기가. 자, 그런데 정말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 어떤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얘들아. 생각해봐. 보세요. 이게 그대로 쌓였다. 그대로 쌓였어. 이게 그대로 쌓였어. 자연 상태에서. 이게 1번이고 2번 지층이야. 그 다음 여기가 3번 지층이 맞아. 그제? 물속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어떤 힘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 이게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어. 어떤 힘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아까 얘기했지. 조산이 아니라 조류 운동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있어? 그렇지. 물이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물이. 그죠? 물이 이렇게. 그럼 여기 풍화침식 받는단 말이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 모양이 어떻게 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고 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1번 지층, 2번 지층이야. 그 다음 위에 이렇게 뭐가 쌓이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보면 이게 부정합인 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가 3번이 아니라 5번, 6번 이렇게 되니까 부정한 면이 여기가 부정한 면인 건 알겠어.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알겠어, 그지? 근데 야외에서 이 번호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지. 이거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려운 부정합이죠. 이걸 우리가 평행 부정합이라고 그래. 이거 난해하다. 그런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뭐죠? 바로 이 2번과 5번 사이에 2번 지층에 붙어서 우리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무슨 여감? 무슨 여감? 그래. 기저여감이란 녀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기저여감의 암질은 누구랑 비슷하니? 5번과 비슷하니? 2번과 비슷하니? 그렇지. 2번이 깎이다가 남은 암질이기 때문에 이 기저여감은 밑에 있는 2번과 암질이 비슷한 것이죠. 아하. 선생님, 그럼 경사부정합은 안 생기나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하. 그럼 얘들아, 무슨 여감으로 부정합을 보는 거야? 기저여감으로 부정합을 보는 거예요. 부정합은 바로 기저여감의 유무로 보통 판단을 하는 거야. 기저여감이 보이는 그 층이면 이게 부정합의 n번 개수가 되는 것이죠. 아, 어때? 좋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화성암은 깊은 데에서 생긴 심성암과 얕은 데에서 생긴 화산암이 있었잖아. 그지?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하지. 그지?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분출됐어. 팍 분출됐어. 빨간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게 팍 분출됐어. 마그마가 팍 분출됐단 말이야. 이렇게. 보통 화성암은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게 팍 분출됐어. 근데 얘도 뭐야? 지표로 노출돼서 풍화침식을 당했다 이거야. 풍화침식을 막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어떻게 되겠어? 그치? 얘도 막 깎일 거 아니야. 그치? 깎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화성암이 모양이 막 이렇게 막 깎여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다시 퇴적되어서 물속에 하강해서 거기서 퇴적된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기저여감이 생기고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우린 이걸 난정합이라고 불러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저여감으로 보면 돼. 이 기저여감의 암질은 누구랑 비슷해야 돼? 당연히 밑에 있는 이 돌과 비슷해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부정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정합은 왜 중요하냐? 상당히 오랜 기간의 결층을 나타내고요. 앞으로 배워야 할 무엇과도 연관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질시대를 알아내는데,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로 사용하는 거야. 고생대, 중생대 딱 구분할 때 어때? 지층이 굉장히 격리된 그 시점을 갖고 기준 삼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 들 때도 어때? 어떻게 기준 삼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수도 있고 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냐 마냐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부정합이라는 건 어때요? 급격하게 성장한 어떤 또는 급격하게 환경이 변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정합을 찾는 거야. 특히 기저역합을 통해서 부정합 n번이면 윤기 n 플러스 1에 친강 n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게요. 다시 가서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보던 게 이거였었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부정합.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정합 방법인데요. 파워포인트가 이상하게 버벅거리는 것 같아. 이해를 못하겠어? 조금만 기다려보죠. 이게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저기 하는 거라서. 자, 여기 있네요. 자, 아까 선생님하고 했던 그 방법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모양이죠. 어때? 퇴적이 일단 되죠. 퇴적이 되고 지층을 형성하고 지층에 힘이 가해지고 스곡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게 힘이 안 가해지고 그냥 올라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운동을 뭐라고 한다 선생님이? 조산 운동이라고 했지. 그죠? 그냥 하중이 제거돼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이걸 조륙이라고 그래.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바로 지층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윤기가 되죠. 윤기가 된 다음 풍화침식 받죠. 그 다음 다시 침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부정합이다. 자, 그 부정합의 종류에는 평행, 경사, 난정합이 있는데 평행이 좀 어렵지? 그러나 이 기저여감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저여감은 어떤 암제라고 비슷하다고 그랬어?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1번의 풍화침식 결과로 생긴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난정합은 뭐다? 화성암이 이렇게 관입해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또 어때요? 딱 보면 층이 딱 나눠진 느낌 나잖아 이거지? 제일 어려운 건 평행 부정합이 제일 어려운 거야. 자, 부정합 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관입과 포획 분출이라는 지질 구조가 있어. 얘들아, 관입과 포획 지질 구조, 분출.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노트를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트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 근데 관입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그지? 관입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층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지층이 이렇게 있어. 지층이 이렇게 있어. 자, 선생님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 관입한다고 그래서 관입. 관입이 뭐냐? 그지? 자, 이렇게 지층이 돼 있는데 이런 지층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밑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여기서 막 올라와 얘들아. 여기 마그마가 쭉 올라와. 내가 너를 뚫겠다. 그죠? 관입이 뚫는 거 아니야. 그지? 쫙 올라와서 어떻게? 얘를 진짜 뚫어. 팍 뚫어. 예를 들어서 팍 뚫어. 팍 뚫어. 이 지층을 막 뚫었어요. 뚫어서 여기도 막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팍 해서 완전히 뭐 뚫고 갈 수도 있고요. 팍 이렇게 갔다 이거야. 뭐 더 쉽게 할까? 그냥 완전히 뚫었다 할까? 이렇게 완전히 뚫었어.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쉽게 할게.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했다? 팍 뚫었어. 이 밑에 있는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팍 뚫었어. 이렇게 팍 뚫었어. 빵 뚫었어. 그럼 지층을 하면서 선생님이 숫자를 한번 아니 여기 써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층, 나층, 다층이야. 참. 나층, 다층이야. 누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들 볼 때? 당연히 가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뭐야? 나. 그 다음 뭐죠? 다가 관입해 들어온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면 얘가 뚫고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 변성받겠지. 이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가와 나 지층이 변성받겠죠?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야. 우린 이거를 관입이라고 불러. 뚫고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한 번 더 나갈게. 이왕 그린 거 한 번 더 나가자. 자, 뭐냐면 이렇게 지층이 있었어. 선생님하고 그 제시한 그림인데 이게 지층이 있었어. 이렇게 이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 자, 선생님이 이걸 가, 나, 다라고 할게.
자, 근데 이 마그마가 관입해 들어왔어. 조금 들어오다가 힘이 딸렸는지 들어오다가 이렇게 관입해 들어갔다고 하자. 이렇게 관입해 들어갔다고 하자. 나를 완전히 덮었다고 해. 이제 더 이상 뭐 이 나가 그래 이 나를 이 화성함 나라고 할게. 그래놓고 변성의 흔적이 이렇게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가 변성 맞았어. 여기도 변성 맞았어. 그렇죠? 그러면 지층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됐겠어? 순서는 한번 해봐. 가가 먼저였고 그 다음 누구야? 나야 다야. 그래요. 다가 쌓였고 그 다음 나가 관입해 들어온 거지. 그랬을 때 이 나의 화성함은 가 다를 뭐 한 거야 지금? 뚫고 들어왔죠. 관입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관입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더 재밌는 게 있다. 자, 얘가 봐봐. 이 처음 그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처음 그림 보세요. 이게 막 뚫고 들어오지. 뚫고 들어오면서 이 가에 이만한 암석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가에 암석들이. 색깔을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런 암석들이 있었지, 그지? 근데 얘가 뚫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이 화성함 다라고 하는 녀석 안에 여기에 이렇게 가라고 하는 돌멩이들이 보일 수 있지. 여기는 나라고 하는 돌멩이가 보일 수 있지. 당연히 뚫고 들어오면서 얘를 쪼개어서 갈 수 있잖니, 그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확대해보면 이런 관입에 들어간 이 다 지층에 누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옆에 주변에 있는 암석이 쪼개어져서 이 안에 이렇게 포획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나 또는 나 같은 게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우린 이런 암석을 뭐라고 그래? 이런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더 오래된 녀석이야? 누가 더 오래된 녀석이죠? 가야, 나야, 다야. 이 다라고 하는 데서 관입된 게 오래된 거야? 아니죠. 가와 나는 이미 있었고 다가 관입하면서 얘들을 포획한 거지. 그지? 자, 우린 이거를 포획,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어때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요거랑 구분해서 뭐를 할 거야? 요거랑 구분해서 바로 무엇에 대해서 한다? 분출에 대해서 할 거야. 분출. 이건 뭔 소리냐? 자, 똑같아.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 지층, 나 지층이 있었어. 자, 근데 얘가 뻥 하고 들어왔다고 치자. 여러분 헷갈리니까 선생님 가지층, 다지층이라고 할게. 그 다음 뻥 들어왔다고 하자. 뭐가? 마그마가 빵 들어왔어. 자,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관입해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관입해 들어왔어. 자, 관입한 것 같아 느낌이, 그지? 플러스 이렇게 마그마 표시하고 이걸 나라고 한번 해볼게. 나라고 똑같이. 자, 그런데 얘 변성된 게 어디만 변성됐어? 변성된 게 여기만 변성됐다고 하자. 여기만. 오라? 이 위에는 변성되지 않았어. 변성되지 않고 어떤 모습만 있냐면 여기에 마치 이렇게 기저여관 같은 나에 있는 돌멩이, 즉 요 화성암에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고 다에는 변성 흔적이 없어. 그럼 나에 있는 이 녀석이 풍화침식 받아서 생긴 이런 기저여관 같은 것들만 남아 있어. 자, 그러면 이 지층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 지층의 순서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이미 다 눈치챘지만 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뭐야? 나가 분출했고 오랜 동안 씻고 나서 풍화침식 당하고 누가 쌓인 거야? 다가 쌓인 거지. 그러니? 그럼 여기서 이 나는 이 다를 뚫고 들어온 관입인 거야? 아니면 뭐 가 입장에서 뚫고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 나가 밑에서 뚫고 들어온 놈이야? 아니면 펑 터진 거야? 이 터진 거죠. 그래서 다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뭐라 그래? 분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A타입과 B타입을 비교해보면 지층의 순서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가서 생선 순서를 잘 볼 때 이런 원리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구의 역사, 지질의 역사를 곱게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이거 찍어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은 노트가 될 거예요. 자, 바로 이거죠. 자, 어디가 그러면 관입인 거야? 그래, 여러분들 왼쪽에 본 이 그림이 관입이 되겠죠. 순서는
변성은적 여기 있는 거 보니까 A, C, 그 다음 얘가 나중에 들어오면 B가 되겠죠. 여기엔 무슨 함석이 보일 수 있어? A나 또는 C의 포회감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분출한 거지. 뻥 터진 거지. 그지? 뻥 터졌어. 터졌으니까 A를 뚫고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변성의 흔적이 있지. 근데 C는 B가 터졌을 때는 C가 없었어. 식어서 풍화침식 당한 이후에 C가 쌓인 거죠. 따라서 이건 분출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상당히 짧았지만 내용은 짧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씩 영상 보시면서 부정합, 생성원리, 그 다음 부정합이 n번일 때 윤기와 친강의 개수, 그 다음 관입과 분출의 차이, 포회감 이 등으로 생선수사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과제를 꼭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